드디어 전기 파트 마지막 단원 전자기유도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니까 뭐 완전 생소하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 특성상 배웠던 걸 수학적인 부분만 좀 부각해서 다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제적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파트긴 해요. 그러면 천천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렌츠의 법칙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렌츠의 법칙과 전자기유도의 패러데이 법칙은 가리키는 내용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를 좀 두자면, 얘는 현상적인 해석이겠다. 즉 위에 있는 전자기유도는 원리적인 근본적인 해석을 한 이론이라면, 렌츠의 법칙은 자기장 변화가 전기를 만드는, 유도전류를 만드는 현상적인 걸 왜 생기는지 나름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데, 코일이 있고, 자, 코일에 그냥 전구가 켜져 있다고 봅시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전자기도가 일어나면 불이 켜짐으로써 여기에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해서 N극이 가까이 온다라는 상황을 만들 건데, 이때 N극 앞에 뭐가 형성되어 있겠어요? 자, N극 앞에는 나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단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이제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도선의 단면에 자기장 세기를 가정을 할 건데, 어찌됐든 이 코일 입장에서, 코일의 단면 입장에서는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증가라는 상황을 렌츠의 법칙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정의하자면 코일에 도선이라고 할게요. 도선이라고 할까요? 도선에 자기장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포인트는 두 군데인데, 일단 세기 변화가 중요해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했냐 안 변했냐가 중요한 거고, 또 방해한다 하는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증가하는 상황이죠. 코일의 증가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현재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상쇄되는 개념, 빼지는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일을 하나의 거대한 전자석으로 봤을 때 윗면에서 자기력선이 뿜어지니까 윗면은 N극의 성질, 아래면은 S극의 성질을 띠게 된다 해서 엄지를 N극에 맞춰서 감으면 이 자기장이 코일의 전류가 흘려서 생겼을 거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론인 것이. 그래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전구를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게 되면서 전구에는 빛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살짝 틀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맣게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코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석만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빼봅시다. 자, 그러면 N극 앞에 있는 자기력선의 모양은 그대로겠지만 문제는 얘가 멀어지니까 면을 관통하는 자기력선 수는 감소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감소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해석될 때 더해줘야겠죠. 감소를 방해한다는 개념은 얘를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건 S극의 성질, 그럼 반대쪽이 N극의 성질. 그 엄지를 반대로 감아서 지금 왼편에 있는 기준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뀌면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이랑 자석의 운동 방향은 같은데 방금 운동 방향에 대한 변수를 뒀으니까 이번에는 S극이 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S극이 오게 되면 이때 자기력선은 들어가는 모양의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그러면 단면의 입장에서는 증가하죠. 가까이 오니까. 따라서 증가를 방해하는, 상쇄시키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게 되면요. 윗면이 S극, 아랫면이 N극. 그러면 엄지를 아래로 감았을 때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감긴 방향, 코일 감긴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오는 방향은 첫 번째 상황이랑 세 번째 상황이 오는 방향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유도되는 극성이 반대가 되죠. 전자석이 쟤는 위쪽이 N극인데 얘는 아래쪽이 N극이잖아요. 그냥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바꿔도 바꾸고 자석의 극을 바꿔도 전류 방향은 바뀔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두 상황은 자석의 극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뀐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류 방향이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변수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개를 기존 상황에서 동시에 적용시키면 극과 운동 방향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원래 방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좀 더 렌츠의 법칙을 공식화시켜보면 여기에서 상황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석과 코일이 가까워지는 상황, 하나는 자석과 코일이 멀어지는 상황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 심플하게 가까워지는 상황은 서로 마주보는 자석과 코일이 마주보는 면이 같은 극이 유도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N극이 오든 S극이 오든 같은 극이 마주보게 유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멀어지면 마주보는 극이 반대 극이 유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꼭 자석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코일이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자기장 색이 변하기 때문에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통해서 유도되는 극의 방향이 자석의 자기력선 방향 기준으로 설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고 이게 왜 생기냐? 유도전류가 왜 생기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전자유도 법칙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지우고 전자유도로 바꿔봅시다. 전자유도를 상징하는 식이 있어요. 뉴턴 법칙처럼 F는 MA 이런 식이 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V는 마이너스 N에 대해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이런 식이 있죠. 자, 여기서 이 파이라고 하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를 부를 때 자기 선속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조금 플레임으로 하자면 자기력 선속, 이게 나도 읽을 때는 자기력하고 끊어서 선속이라고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자기력선의 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기력선 다발의 속, 묶음, 다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아까 자석 이런 N극 앞에 자기력선 다발이 형성되어 있을 건데 이때 가정된 면적을 가진 도선, 이 가운데 있는 도선의 단면적을 S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얼만큼 되냐? 그걸 수치화시킨 게 자기선속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자기장과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자기장과 면적 각각에 대한 단위를 잠깐만 살펴보면 얘는 테슬라, 우리 자동차 이름으로 유명하죠.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고요. S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자, 혹시 모르니까 가볍게 써주긴 할게요. 자기장 그리고 면적. 자, 일단 자석에 대한 단위는 WB라는 단위를 쓸 건데 쟤는 아마 처음 보죠. 그렇죠? 우리가 볼 일이 없는, 그동안엔 없었던 단위인데 읽을 때는 뭐 어디다 쓸까? 이쪽 웨버라는 발음으로 읽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이 자속이라는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앞에 델타가 수식해 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해야 돼? 자기장이나 면적이 변해서 곱한 전체 값이 변해야 V가 생긴다. 이런 개념인 건데 V라고 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전압. 근데 이 파트에서는 전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전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전력이라는 개념도 중학교 3학년 때나 아니면은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1초 동안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정의하는 값이
기전력, 그러니까 전력의 단위였는데 그 앞에 기라는 단어가 수식하면 뭐 기원, 기자, 전력, 에너지를 만드는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변화, 자속 변화가 도선의 전압을, 전기 에너지를 형성시켜주고 그 전기 에너지가 유도 전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이 파이를 분해시켰을 때 델타 B가 생기고 S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생기고 델타 S가 생길 수도 있고 3번 그냥 둘 다 변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자석을 코일에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선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 세기가 도선 입장에서 변했던 거죠. 두 번째, 자, 자기장은 그대로 있는데 도선의 면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 있는 고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관통하는 면적이 바뀐다 이런 건데, 자, 상황을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 파트에서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 발전기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발전기 NS 사이에, 자석 사이에 도선이 박혀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전동기 파트 할 때처럼 그림을 첨부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얘를 전동기, 모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장치적인 구조는 똑같죠. 그래도 원리적으로는 정반대니까 둘은 다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기장이 N에서 S 쪽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겠죠. 이런 상황에 도선이 회전하게 되면 이 델타 S라는 상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누군가 도선을 이렇게 돌려주면 델타 S가 생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지금 칠판을 바라보는, 도선도 이렇게 바라보는 수직하게 꽂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서 위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자, NS 사이에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물론 자석이 충분히 가까워야 돼요. 자, 이 상황에 도선이 회전축 가운데 두고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누워있다. 자, 이 상황을 0도 회전을 아직 안 했으니까 0도 상태다라고 볼 건데요. 이때 자속은 0이에요. 자, 정의 잘 보세요. 면적을 관통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있어야 자속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데, 지금 도선이 이렇게 누워있어 버리면 면적을 관통하는 선이 없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0인데 외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수증기가 돌리던 바람이 돌리던 요인에 의해서 힘을 받아 도선이 조금이라도 회전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요? 도선을 관통하는 선이 지금 그림상 3개가 생겼죠. 정확히 하자면 도선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해돼요? 자기력선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면에 대해서 이만큼의 구멍이 뚫린 거죠. 조금 더 회전이 유지가 돼서 완전 수직이 되면 자석 가닥에 선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해서 회전이 유지돼서 90도가 되기까지 델타 S가, 즉 S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선 입장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력선 마주보게, 아까 상수였잖아요, 그렇죠? N극과 마주보고 S극과 마주보게 윗면이 N극, 아랫면이 S극, 뭐 밑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감아주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 아, 반대로 전기, 전류가 형성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흘러서 일로 들어갑니다. 자, 색깔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건데 설명을 천천히 보시면 어느 방향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90도만 돌고 안 돌 건 아니잖아요. 회전이라는 건 360도 다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다시 수평하게 될 거니까, 나란하게 될 거니까 감소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 자기력선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어야 되니까. 근데 또 여기서 증가하고 다시 여기서 감소하고. 그러면 360도 도는 동안 4번 바뀌냐? 그게 또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지금 여기서 얘가 0도인 상태에서 돌게 되면, 옆으로 돌게 되면 이런
지금 보시면 지우개 바닥면이 엄지가 향하게 되는 면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증가할 때 전류 방향이었는데 수직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 손잡이 쪽으로 엄지가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감소하게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됐어요. 이 180도 상태에서 다시 증가가 되면 엄지가 이쪽 자기력선과 반대로 증가니까 향하게 될 건데, 그럼 엄지가 여러분 보이나요? 손잡이 쪽으로 또 향하게 되죠. 아까 여기서도 넘어갈 때 손잡이 쪽을 향해 있었는데 얘가 180도에서 넘어갈 때도 손잡이 쪽으로 엄지가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0도에서 넘어가는 이 중간의 과정에서는 전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90도와 270도 도선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수직이 될 때만 전류가 바뀌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시간에 따른, 시간이라기보다 각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면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90도, 여기에 180도, 여기에 270도, 360도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대부분 이론적 설명 끝난 건데 마지막 유형적인 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랑 같은 상황인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겠죠. 자, 어떤 영역에 균일한 세기의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근데 X로 돼 있네요. 우리가 전기 첫 단원, 도선이 만드는 전류 파트에서 했죠. 이때는 이 면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도선이 이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등속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이 경계선이 있죠. 자기장이 있는 영역, 없는 영역.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냐, 시계냐, 반시계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건데 어딜 것 같아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3차원을 곁들여주면 지금 들어가는 면이 있어야 되니까 S인 단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도선이 등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인데 얘가 경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자기력선이 관통을 안 하다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운데 면적에 선이 관통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영역에 진입할 때는 증가의 개념이고요. 이 도선에 걸리는 자기에서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그렇죠? 우리가 상쇄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고 치면 엄지를 바깥쪽으로 감았을 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니까 우리는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또 경계선에서 나가게 될 때는 감소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엄지를 감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영역에 들어갈 때는 영역과 반대로 유도되고 영역에서 나갈 때는 영역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 볼 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자기록 파트는 마무리를 해볼게요.